보이시죠?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,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우위를 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라는 뜻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. 현재 시간은 2월 11일 12시 34분을 지나고 있고요. 오늘 제형솔루텍 흐름을 보면 장 초반에 무려 5%까지도 상승이 나왔습니다. 계속해서 이 이동평균선에 대한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. 이렇게 지금 두드림을 연속적으로 계속 만드는 것 자체가 어떤 이 돌파에 대한 그 기대감 있죠.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우리가 볼 수 있고, 그리고 이 일정한 가격대에서 현재 지지가 나오는 흐름, 즉 이 하방 경직, 이 하방 경직이 또 나와줘야지 또 돌파를 할 수 있는 건데, 반등세가 나오진 않지만 여전히 양호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. 그래서 제형솔루텍 이 일봉상의 상황과 그리고 어떤 그림이 발생돼야지 이 기술적 반등이 성공할 수 있는지 오늘 시간에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, 제가 오늘 중요한 내용 준비했으니까 딱 1초만 투자해서 아래 엄지척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제형솔루텍이 조만간에 이 반등에 성공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.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다면 반등이라고 두 글자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그래야지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좀 골고루 뿌려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하면 우리가 또 하나의 주포 세력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좋아요와 이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일봉 차트부터 보자고요. 자, 제가 어제 이야기하기를 이 하락 각도의 완만함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. 원래 주가라는 게 이렇게 하락 각도가 커졌다는 것 자체가 이제 매도에 대한 심리를 뜻하는 건데, 왜?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동안에 이 수익 실현에 대한 욕구 때문에 이런 음봉이 뜨는 거죠, 고점에서. 그런데 보면 이 음봉에 대한 길이가 점점점 짧아진다라는 건 점점 이 조금 전에 말한 매도에 대한 심리가 줄어들고 있다.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죠. 그러면서 특정한 이 가격대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지해 준다는 것 자체가 이 하방 경직, 즉 매도세의 멈춤을 뜻하는 건데, 최근 이 사거래일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일정한 가격대에서 지금 지지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. 물론 이 아래에 60일 이동평균선이 있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터치를 하는 그림도 나올 수가 있죠. 즉 이 페이크성 매도죠. 이런 게 나올 수는 있지만 현재 이 구간은 우리가 좀 매수로 활용을 해봐야 되지 않나, 이렇게 보는 겁니다. 자, 좀 쉽게 생각을 해보자고요. 이렇게 하방 경직이 나오는 걸 선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쌍바닥이나 어떤 다중바닥을 뜻하는 겁니다.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 한번 훅 빠지는 그 페이크성 매도가 떨어지면 어떤 그림이냐면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. 다중바닥이나 쌍바닥, 그리고 바닥에서의 역해된 숄더는 우리가 어떤 패턴으로 보죠? 그렇죠. 바로 이 전환형 패턴의 움직임들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 현재 구간을 분할로 접근을 해야 된다,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, 특히 지금 시장에서 이제 특이점들이 좀 발생이 되면 이 전환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건데, 그러한 이 특이점들이 지금 하나둘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. 자, 로봇주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. 두 가지로. 레인보우 로보틱스향 로봇주들이 있고, 그리고 이 두산 로보틱스향 로봇주들이 있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레인보우가 갈 때는 이 시총이 높은 로봇주들이 대체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, 이 두산 로보틱스가 갈 때 그럴 때는 이 소형 로봇주들이 많이 움직임이 나오죠. 그럼 이 두산 로보틱스의 일봉 위치를 한번 보자고요. 얘도 강한 상승을 만들고 나서 지금 어떤 하나의 이 깃발형 패턴을 그리면서, 그러니까 상승 이외에 기간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데, 이 기간 조정이 지금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 국면에 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제가 보는 맥점 차트를 대입을 해서 보자고요. 보시면 이 밴드들이 지지의 역할을 하는 건데, 이때도 지지로 상승을 만들었단 말이죠. 그런데 현재 다시 이 밴드에 근접을 하면서 지지의 역할을 해주는 밴드에 주가가 진입했다는 거죠. 보시면은 정확하게 주가가 진입을 했었죠. 그럼 이제 우리가 기술적 반등이나 이 추세에 대한 전환을 노려볼 수가 있는데, 그 구간 이 소형 로봇주들도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. 최근에 휴림 로봇 같은 경우도 이 밴드에서 정확하게 일단 기술적 반등이 나와줬고, SL 같은 애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지를 하면서 기술적 반등이 진행이 되고 있죠. 현대무백스 같은 경우는 아직 오진 않았지만 밴드에 근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반등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제형솔루텍은 그러면 어떻죠? 얘는 이 밴드를 깨기는 했습니다. 지금 이 밴드가 깨지면 계속 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밴드의 지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. 살짝 이탈에 대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제형솔루텍 후발주자로 올라올 때 엄청 강하게 올라온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밴드에 대한 회귀를 하면서 전환세를 보여줄 거다. 이게 현재의 전략인 거죠. 좀 더 디테일한 분봉의 흐름도 보면,
자, 어제 이야기하기를 주가가 이 밴드 위를 타고 가야지 우리가 상승 추세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이탈이 발생된 겁니다.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죠? 계속적으로 저항을 받고 있죠. 그래서 최근 그림을 좀만 더 확대를 해보자고요. 그런데 계속적으로 돌파를 하기 위한 이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겁니다. 물론 지금도 의도적으로 계속 눌림이 발생되면서 이 주가의 반등을 억누르고는 있지만 이 구간에서 이 지지는 나오고 있다는 거죠. 여기서 이 비추세에 대한 구간이 좀 발생이 되면, 즉 이 기간에 대한 소요죠. 기간 조정이 발생이 되고 나면 그리고 나서 이 돌파를 할 때 강력한 상승을 만들 수가 있다. 뭐 오늘도 돌파를 시도를 했지만 완벽하게 돌파와 안착을 하진 못했습니다. 제가 이 돌파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그게 아직 발생이 안 된 거예요. 이렇게 계속 두드림이 나오다 보면 특히 이러다가 이제 로봇주가 하루 좀 강세 흐름이 나오는 그런 날이 있을 거예요. 그때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수급을 보여줄 건데 그 시점이 현재 다가오고 있다.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주가라는 게 그렇죠. 무조건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, 그러니까 올라가는 주식이 없고 또 현재와 같이 무조건 이렇게 하락을 하는 종목은 없습니다. 현재는 또 보시다시피 고점 대비 또 단기 낙폭과대 구간인 건 또 분명하거든요. 그래서 곧 반등에 임박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. 자, 좀 정리를 해보자고요. 자, 제형솔루텍 현재의 조정이 지금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조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한번 해드렸습니다. 각도에 대한 완만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, 그리고 어떨 때 이 소형 로봇주들이 가는지 이 섹터에 대한 설명도 해드렸죠. 로보틱스향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지지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. 그리고 현재 이 하방 경직, 이 기술적 위치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렇게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더라도 정작 혼자 거래를 하려고 하면 힘든 부분이 많이 있죠. 이렇게 아직 매매의 중심이 좀 안 잡히신 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분봉 있죠, 분봉. 이 분봉이 돌파가 될 때 물론 저도 매수를 하겠지만 제가 매수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도 이 문자를 가게끔 설정을 해 둘 겁니다.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할 때 이렇게 문자 발송이 가는 거죠. 제가 어떤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지 내 포지션을 보기만 해도 좋고 소액이라도 따라해 보셔가지고 매매에 대한 감각을 익히셔도 좋고요. 아시겠죠? 제가 이 방법론을 가지고 이 킴증권 영웅전 다들 아시죠? 거기에 입상까지도 했던 방법이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문자를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 010-6518-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사고 팔 때 여러분들에게 문자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거예요. 제가 이 방법론을 가지고 또 어떤 식으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제가 채널에 올려드린 종목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.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? 안 깨지죠? 모양 어때요? 안 깨집니다.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.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. 그죠?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? 필옵틱스.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.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. 돈이 되는 정보.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.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.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.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.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,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,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.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.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.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.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.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.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, 철강,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.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? 이 3저 호황기였죠. 뭐 저금리, 저유가, 뭐 저달러. 자,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.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,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. 그리고 잘 보세요.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.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.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. 조용히.
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. 5년을.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?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.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.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.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.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.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. 우리나라는 이제 뭐 2,000포인트에서 이제 4,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.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?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.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.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, 2단계,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?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.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?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.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.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. 자,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?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.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. 물론 이 현대차,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.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. 자,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 자,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.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. 지주사.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. 자,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?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. 지주사가.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. SK도 마찬가지죠.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. 자,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?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,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.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.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.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.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. 자,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? 이 전력주였습니다. 지금도 이 20%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.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? 자,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.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? 010-6518-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돈 드는 거 아니죠?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.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자, 원리는 심플합니다. 자,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.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. 자,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.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. 자,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.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. 자, 1년에 한 번 열리고요.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. 자,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,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. 자, 솜뭉치. 예,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. 솜이뭉치. 참 귀엽죠? 자,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?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위를 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라는 뜻입니다. 그 검증을 마친 차트를 제가 지금 이 제형솔루텍에 대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고 있는 겁니다. 제형솔루텍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. 지금 물론 이 반등이 진행이 되진 않았지만 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 조건들을 하나둘 채워가고 있는 겁니다. 운봉도 짧아지고 있고 이 밴드에 회귀를 하는지 그리고 일정한 가격대에 대한 지지
그 가격을 봤더니 과거의 갭자리라든가 지금 여러 어떤 저점 하방 경직을 만드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뭐 로봇주들 당연히 엄청 큰 시세를 내고 현재 큰 조정이 오고 있죠. 그런데 과연 이렇게 끝이 나느냐? 절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. 급등했던 종목이 쉬어감이 생길 수는 있지만 분명 다시 한번 이렇게 과열을 만드는 이 파동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최근에 조정이 나왔었던 종목들 우리가 계속 눈여겨봐야 한다는 거고 뭐 오늘 현대차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. 현대차 뭐 관세 이슈 있더라도 오늘 몇 프로 급등해요. 무려 7% 급등하더라. 그러니까 수급이 돈이 들어온 애들은 뭐 기간 조정이 좀 길게 발생될 수 있지만 돈이 들어왔잖아요. 다시 한번 시세를 낼 수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제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 좀 더 강조를 해드리면 이 코스닥 차트 때문에 그러는 건데 자 지금 이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새로운 국면으로 가고 있죠. 지금이야 뭐 1000포인트를 돌파를 하고 나서 뭐 한 차례 조정을 만들고 있지만 이 조정 이후에 저는 분명히 이 다음 파동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럼 그때 이제 올라가는 것들이 뭐 로봇이나 뭐 반도체 부품이나 코스닥을 주도했던 그 업종들 있잖아요. 그 업종들이 다시 한번 이 지수와 함께 상승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. 지금 이 코스닥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과열의 시작점에 와 있다. 이 큰 그림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뭐 지금 같은 조정에도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거겠죠. 제가 그 과정을 계속 지금 영상으로 남겨드리고 있는 거고 뭐 제가 처음 영상을 남겨드릴 때 여러분들한테 이 돈이 되는 정보를 드린다고 했던 것처럼 계속 공유를 해드리고 그리고 전달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아직 이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면 오늘은 꼭 좀 눌러주시고 전 또 내일 더 돈이 되는 정보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맥션 코치였습니다.